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거리를 하려고 합니다. 윤호의 초대석, 반가운 손님, 전 전주민과의 대화를 좀 해보려고 전화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제가 마지막으로 편의점에서 일을 했을 당시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와중에도 빈소도 찾아와 주셨고, 아울러 저를 믿고 의지하시면서 무려 2년 6개월 동안 저를 좋게 봐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면서 편의점 알바 일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은인 아닌 은인이 되어버린, 심지어 제가 편의점 이제 일부 그만두고 퇴직금까지 받고 월급까지 다 포함해서 받은 이후에 제가 은혜를 갚고자 이제 좀 밥을 좀 사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돈 탈탈 털린 거지 중에 산 거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 또 제가 공공기관에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했고, 그거에 대한 낙담 아닌 낙담을 하면서 집에 돌아왔을 때 누군가에게 이걸 하소연하고 뭔가 이야기 썰을 좀 풀고 싶은 게 많아지는 겁니다. 마음속에 깊은 응어리도 쥐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전 점주님과 짧게나마 대화를 전화통화를 했고요. 오늘 낮 시간 12시 이후 1시 이후쯤에 연락을 하려고 제가 문자를 지금 살짝 보내봤습니다. 점주님과 오랜만에 뭐 직접 만나서 얼굴 대면해서 이제 커피 한 잔 사드리거나 아니면 밥이라도 하면서 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또 그럴 여력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되고 참. 그래서 저희 그 전 점주님과 이야기하는 초대석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좀 끊었다가 문자를 일단 먼저 보내보고 전화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점주님. 아, 점주님은 일단 점주님 저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점주님. 점주님 저 윤호 오랜만에 점주님한테 인사드립니다. 아, 참 시간이 참 많이 흘렀네요. 벌써 4개월이나 지났어요. 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때 11월 이후에 제가 솔직히 집안이 좀 어수선했잖아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몸도 잘 못 푼 상황에서 다시 이제 편의점에 또 그런 상황이 또 터져가지고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돼가지고 좀 그게 아쉬워서 그러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 일도 겪고 그랬으니까 좀 고단할 수도 있으니까 좀 마음 가다듬고 또 다시 신년 새해가 되면 다시 그때 뭐 일을 알아보라든지 하라고 해서 어머니 일단 독려를 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전혀 아쉽고, 근데 저는 그때 몰랐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입간하고 또 집에 왔을 때도 편의점 일도 못하고 당시에도 솔직히 저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그렇게 불안하거나 불편함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12월 크리스마스 딱 됐을 때 새벽에 현타가 왔어요. 한번 현타. 죄송한데 이런 비속어 써서 죄송해요, 선생님. 약간 현자 타임이 약간 왔어요. 그렇게 그 뭐냐면 12월 25일이었는데 그날 새벽에 약간 좀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버지가 너무 많이 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거나 좀 많이 힘들었죠. 거의 한 1월 초에서 중순까지는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마음이 좀, 왜냐면 어머니도 아버지 빈자리가 많이 그리우신지 원래 어머니가 두부를 안 드시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두부를 많이 좋아하셔서 두부를 이렇게 항상 찌개나 국을 하시면 항상 안 넣으셨어요. 따로 챙겨 드시지도 않고. 근데 오늘부터 두부를 이렇게 넣어 드시더라고요. 저 여쭤봤더니 그냥 먹고 싶어서 이렇게 먹는다 하시는 거 보니까 어머니도 좀 많이 그리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1월 초에서 중순쯤 됐을 때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저도 나이가 이제 얼추 이제 올해 42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제가 여기 일할 당시에도 제가 몇 살이었지? 아홉인가 마흔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맞나? 그죠? 거의 한 2년 6개월인가 2년 일했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주말 근무 돈 안 된다 해서 점주한테 사정사정해서 하루 더 추가해서 일을 하고 그래서 제가 되게 고마움을 많이 갔잖아요. 그 전전만 해도 제가 저도 솔직히 알바무나 알바를 해가지고 한번 알아봐서 면접을 많이 봤거든요. 한 대다섯 군데, 대여섯 군데, 여섯 군데인가 일곱 군데를 봤는데 대부분이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원래 안 물어보는데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왜냐면 다른 데 가서 면접 볼 때 혹시나 이걸 수정하거나 고쳐야 될 점이 있을까 싶어서 한 대여섯 군데 면접 봤을 당시에 한번 제가 다시 그 점주한테 여쭤서 물어봤거든요. 다음날 무조건 전화한다 그러면 대부분 전화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딱 두 개가 걸리더라고요. 발목을 잡더라고요. 하나는 나이는 뭐 나이는 그 인정해요. 제가 나이 먹은 것 때문에. 근데 전도 알다시피 제가 나이 먹은 것 치고 그렇게 늙어 보이진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발목 잡는 게 뭐였냐면은 편의점 알바 오래 일했다는 거. 경력이 발목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게 또 좋은 거 아니에요? 경력이 있으면은 가르쳐 줘야 될 것도 덜하고 하니까 또 새로 나오는 시스템 있으면 그거만 살짝 가르쳐 주고 절 쓰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손 탄다고 손장난 친다고 그런 걸 잘할까봐 안 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아버지 건강이 많이 안 좋을 당시다 보니까 제가 동네 주변 이게 강북 지역 쪽으로 좀 알아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알다시피 제가 세븐일레븐 옛날 신타 가로수길에서 일할 당시에 제가 거기서 12년 일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왜 거기서 일했었냐면 거기가 그나마 그때 당시에 기초 뭐지 최저임금 정해져 있지 않을 당시다 보니까 강남은 그래도 그나마 잘 챙겨주다 강남 쪽으로 많이 그렇게 차비 좀 더 나오면서도 그렇게 다녔었거든. 장거리로 다녔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나라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제 강북 쪽 가도 상관은 없잖아요. 또 세븐이 옛날에는 역세권에 있다가 지금은 동네에도 많이 생겼잖아요. 시흥 못지않게.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강북 지역 쪽으로 좀 면접을 많이 보고 다녔더니 또 뭐라고 그러냐면 또 어떤 분들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강남에서 일하면 돈 잘 챙겨줄 텐데 왜 강북에서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래서 아니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집에서 좀 가까운데 차비 좀 아낄까 해서 가려고 그랬더니 한다고 했더니 그래도 안 되더라고. 그게 웃기잖아요, 그죠? 그쵸. 그리고 이 점주님한테서도 솔직히 점주님 저 면접 그때 봤을 때도 네, 11월에 그때 이후에 제가 면접을 또 보러 갔잖아요. 네, 그래서 가서 보고 됐어요 처음엔 점주님 됐어요 처음에는 일을 시킬 것좀 말했단 말이죠. 네, 근데 집에 이제 마음 놓고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네, 그 다음날 이제 통장 사본이라든지 뭐 이력서라도 써가야 되나 해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답장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또 내일 가면 되는 거였으니까 제가 목요일날 갔잖아요 그날. 그래서 네, 네, 금요일날 갈 준비를 하려고 이제 전날 이제 동생하고 엄마랑 이제 모시고 여동생 데리고 오기 전에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이제 집에 왔거든요. 일을 더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 점주한테 갑자기 느닷없이 밤 11시인가 11시 반쯤 전화가 온 거예요. 점주 아시죠?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네, 국민연금, 보험료. 근데 그건 둘째 치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은 네, 제가 만약에 1년 넘게 일하면 퇴직금 줘야 되는 거 그게 부담스럽다고 자기들은 도저히 마진율이 얼마 A, B 타입인데 자기는 뭐 몇 타입이니까 돈을 몇백 원밖에 못 받아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점주한테 그랬거든요. 아, 점주 그게 부담스러우시면은 퇴직금 뭐 그때가 나중에 가서 제가 일하는 거 생각하셨을 때 주시든지 말든지 하시고 그리고 뭐 연금이나 뭐 보험료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점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얘기도 했거든요. 아니면 제 돈에서 그냥 월급에 까서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을 하시더니 아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죄송해요 이러면서 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더 웃긴 게 뭐인지 아세요 점주님? 그 다음날 아침에 별로 어떠면서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두 번인가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전화 받으려고 하니까 그냥 끊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참 모르겠어요. 점주님 사장님 남자분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다른 지역점에도 편의점을 하나 한 두 개인가를 하나 더 하고인가 한 개가 더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맞아요. 저한테 그때 당시 뭐라고 면접을 받냐면요. 뭐길래 그거를 둘 다 접고 이제 이쪽으로만 올인할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또 매장도 좀 오래된 게 너무 많으니까 전자레인지랑 저기 뭐 라면 시식대를 좀 바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계약 조건에 있어서 그걸 하고 자기들도 급하게 들어온 거라서 위쪽에서 장사하는 거라서 막 그런 식으로 꿍슝꿍슝 되시더라고요. 근데 사모님도 계셨거든요. 근데 그쪽 사모님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오시면은 할 줄 아는 거랑 딱 하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바뀌는 시스템이 뭐냐면은 삼각김밥을 다 깔아놓지 말고 일단은 기존에 깔아놓은 것만 그대로 팔고 새 거 들어온 것만 깔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알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이제 간 건데 그렇게 돼보니까 좀 마음이 아팠죠. 그리고 12월 지나고 현타오고 좀 한 달간 좀 몸 좀 추스리고 마음
좀 추스리고 이제 1월 중순쯤에 네. 제가 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썰을 많이 풀어서 죄송합니다. 아, 예, 괜찮아요. 제가 1월 초 중순쯤 됐어요. 1월 초쯤인가? 1월 한 10일인가 12월쯤 됐을 때 건강보험료가 따로 이렇게 피보험자에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 돈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나오는 게 얼마나 하는데요? 10 얼마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전화해서 보니까 왜 많이 나왔냐면요. 네. 보험료가 따로 7만 얼마가 있고 네. 그 요양 무슨 비 3만 얼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양 우리 하는 사람이 이제 없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게 뭐지 해서 제가 건강보험에다 전화를 했어요. 되게 어렵게 했어요. 전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했더니 와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뭐냐면은 건강보험료에서 대부분 아시다시피 병원에서 나가는 돈으로 나가는 지출되는 거고 요양병원비는 뭐냐면은 본인 어르신 중에서 어머니가 나이 연세 드시죠. 그러니까 예. 그 본인도 이제 나이 들면은 이제 나이 먹을 거지 않냐고.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외해서 이제 보험료 차원으로 그 돈이 나중에 우리가 요양원에 가게 되면은 동네 요양원 같은 데 있잖아요. 개인이 하는 데 가나 회사에서 하는 병원 같은 데 요양원 가게 되면은 거기서 감면돼서 돈이 빠지는 걸로 하는 거라서 미리 이렇게 돈을 적립식으로 내주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부가가치 같은 개념이래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연세 많으시면은 이제 그거를 내는 건가 보네요. 근데 그러면? 아니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 그럼 어머니가 만약에 나이 네. 안 늙고 만약 저 혼자 있으면 저도 이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도 그렇게 나온대요. 아, 요양병비가 포함돼서 나오는 걸. 저 그 처음 알았잖아요 여태까지. 그래서 좀 그래서 근데 그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공과금도 겨우 내고 있는데 그것까지 나니까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점장한테 어제 넌지시하게 얘기했던 게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요즘 사람들 컨텐츠가 되게 많잖아요. 네. 막 먹방도 있고 무슨 뭐 하는 것도 있고 뭐 게임 방송도 있고 막 그런데 제가 뭐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단 말이죠. 왜냐면 게임도 그렇게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먹성이 좋아서 뭐 엄청나게 왁스하게 먹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얼굴이 잘났다 해서 얼굴을 까고 할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한 열흘을 진짜 컨텐츠를 뭘 할까 생각을 하다 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편의점 알바를 15년을 경력을 하다 보면 15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네. 편의점 알바 일하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내다발 사기 아니면은 네. 편의점에서 계산하는 법, 반품하는 법, 뭐 그런 거, 뭐 폐기, 뭐 그리고 뭐 편의점 일하면서 약간 진상 손님, 좋은 손님, 뭐 사기 손님 조심해야 될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컨텐츠를 이제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걸 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방송을 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2월, 3월 지금 이맘때까지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편의점 알바만 하는 게 알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제 세대 어렸을 때 뭐 추억 얘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오락실 얘기라든지 뭐 노래방 얘기라든지 뭐 그런 썰도 풀고 하는 제가 썰을 푸는 방송으로 해서 좀 유튜브를 했었거든요. 아 근데 전혀 이게 힘드네요. 이게 콘텐츠가 네. 좀 독특한 거 그런 걸로 해야지 이게 그죠 그죠. 성공이지. 왜냐면 제가 한 번은 몇 번 하다가 그 구독자는 그나마 좀 두 자릿수밖에 아직은 안 됐거든요. 아직 시작한 지가 아직은 아직 한 달하고도 한 열흘밖에 안 지난 개념이다 보니까 왜냐면 준비 기간만도 또 길었고 또 뭐 그런 게 또 여타여타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컨텐츠도 좀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해서 또 몇 가지를 또 이렇게 썰 푸는 형식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마이크밖에 하나 없고 캠은 없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자료 수집도 모아가지고 사진 이제 올리면서 이제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했는데 전년도 알까 모르는데 제가 한 달 동안 한 달 지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현타가 좀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즉시 했을 때 공과금이야 그런 거야 어머니한테 저 솔직히 월급하고 그때 퇴직금 받은 거를 조금씩 떼가지고 엄마도 좀 합쳐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내고는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건강보험료가 그러게 되게 많이 나는 타격이 10만 아니 11만 원인가 10만 천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서 어제 전주한테 제가 늦어 전화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제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을 한번 신청을 좀 해보려고 갔어요. 동사무소를. 근데 제가 거기를 세 번째 방문하는 거거든요. 그 문제로. 처음에 방문했을 때는 그때 당시 정권이 이명박 그 정권이었을 때는 저희가 해당이 됐어요.
아버지 살아 계시고 제가 편의점 알바해서 한 달에 40만 원밖에 못 벌 당시다 보니까 어머니는 공장 일해서 돈도 많이 못 벌 때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땐 됐단 말이죠. 근데 준비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뭐 통장 뭐 다 오픈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저랑 아빠는 상관없었는데 엄마가 그거에 불신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때 잠깐 보류를 해놨었어요 제가. 그리고 그때 당시 점주님한테 제가 막 사정 얘기해서 하루 더 추가해서 90만 원만 더 벌게 해달라 사정 얘기해서 제가 더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확히 또 딱 1년 지나고 나서 아버지 건강 악화되고 나서 투석 비용이랑 병원비가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정권이 문재인 쪽 정권으로 바뀌었을 당시에 다시 또 동사무소 가서 SOS 신청을 했어요. 기초생활수급 대상 그거 생계급여 받고 싶어서. 근데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왜 안 되냐 물어봤더니 본인이 사는 집 공시시가가 얼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잘 모르겠다 했더니 지금 자기 컴퓨터상의 기록상에서 보면은 공시시가 기록이 1억이 좀 넘는다. 근데 저희 아실 거면 저희 집이 1층 단독에 기아집이 올라가 옛날 허름한 그냥 집이에요. 딴 2층 벽돌집 빨간 적색 벽돌집도 아니고 되게 허름한 집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1억 얼마 됐다고 조금 넘었다고 해서 그래서 그럼 저희 돈 못 받는 거냐고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나서 좀 좌절 아닌 좌절 맛보고 이제 집에 왔는데 제가 최근에 지금까지 지금 4개월 동안 집에서 지금 구직 활동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안 하고도 있고 또 어머니도 지금 여동생네 땅둥이 조카 보는 일 때문에 공장 일도 이제 그만두고 이제 1년 동안 어머니들이 일을 뭐 안 하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그렇다고 제가 유튜브로 해서 갑작스럽게 돈을 왕창 잘 버는 스타일도 아직은 아니잖아요. 뭐 점님 말대로 뭐 자극적이거나 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만한 컨텐츠가 아닌 자잘한 컨텐츠로 이제 차곡차곡 하다 보니 쌓이겠거냐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1년 안에 기점을 1년이나 6개월 안에 기점까지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제가 이제 이거를 안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머니랑 저랑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많이 언쟁이 좀 많이 일어났어요. 그 건강보험료 때문에 집안이 지금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이제 통장에 이제 잔고가 이제 점점 더 줄고 있고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어머니가 한번 이거 어떻게 동사무소인지 아니면 건강보험사에 좀 전화를 해서 어떻게 좀 알아보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더라고요. 근데 전혀 저 그렇다고 자존심 상하고 이제 뭐 이렇게 자존심 상한다거나 뭐 자괴감이 들 만큼 뭐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좀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 어제 동사무소를 갔어요. 3시쯤에. 그 복지과에 가가지고 또 세 번째 방문이 된 거죠. 근데 가서 상담을 했어요. 생계급여 그거 얘기하면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저랑 뭐 구인 활동을 아직 못 하고 있고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이제 저기 노인연금 받고 있는 세대들 또 그런 얘기도 또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저의 이제 하소연을 좀 늘어났더니 복지과 관계자분이 잠깐만 기다려 보시라고 하면서 저한테 신분증 달라고 하더니 조회를 좀 해보고 구청 쪽 그쪽 조사팀에서 전화해서 또 알아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 20분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왔는데 또 똑같은 말이에요. 딱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부채 있으세요? 이러더라고요. 부채요? 아니 저희 빚 지고 사는 거 전혀 없는데 이랬더니 그다 하는 말이 지금 부채도 없으시고 또 자가인데 자가가 지금 공시지가 얼마인지 아세요?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 그거 잘 모르겠다고 해봤자 1억 얼마 좀 넘는데서 그때 두 번째 왔을 때 그것 때문에 미끄러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확히 1억 7,200이래요 집이 공시지가가. 그게 조금 넘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생계급여는 못 받는데 그 다음에 근데 되게 희망적인 말을 하나 한 게 뭐였냐면요. 최상위 뭐 보험료 감면되거나 면제되는 이 시스템이 있대요. 그것만 돼도 다행인 거잖아요, 준준이. 그쵸. 그래서 제가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성북구청에 조사팀에서 전화를 하시거나 찾아가셔서 면담을 하셔서 그쪽에서 어머니가 혹시 지병이 있으시냐? 그러니까 혈압약 계속 드셔야 되는 거 있다. 그럼 그걸로 해서 병원 가가지고 그 진단서 떼갖고 그쪽에다 조회를 해서 넣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건강보험료가 차감이 된다든지 아니면 면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큰 수학이잖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 부푼 희망을 갖고 바로 성구청에다 전화를 했죠.
근데 담당자가 잠깐 자리 비웠다고 하길래 제가 바로 성북구청을 바로 차 타고 갔어요. 버스 타고. 계속 말 돌리는 느낌이 들릴까봐. 그래서 갔는데 면담을 했어요. 네. 와, 또 한대요. 또 집 때문에 왔는데요? 예, 집 때문에. 또 부채 때문에. 부채가 없다는 것도 그렇지만은 집 때문에 또 그게 올해 들어서 그게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법적으로 뭐 이렇게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그거를 못 받는다는 거죠. 그 너무 속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오면서 그 동사무소 저랑 복지과랑 상담했던 분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또 전화를 또 했어요. 해서 이걸 얘기를 했더니 뭐랬는지 아세요? 아 그랬어요? 그게 바뀌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 그 자기가 다시 확인해보고 전화해보고 다시 저한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5분 기다렸죠? 저 어제 2시간 동안 그러고 있었어요. 집 밖을 나갔다가 집 바로 코앞에 동사무소가 5분 거리에 있는데 거기 갔다 오고 또 구청 갔다 오고 또 집에서 한 2시간을 그렇게 실행을 했죠. 그러고 나서 정확히 5분인가 10분 있다가 그 사람한테 전화가 왔는데 하는 말이 또 이상한 말로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자기가 그거 제대로 하기를 못했다고 이런 거 미안하다고 말을 안 하고 그냥 부채 없으시고 또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식으로 막 자가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아니 지금 제가 봤을 땐 저희 집이 진짜 어머니랑 같이 사는 집도 보기에 뭐 1억 얼마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땐 지금 딴 집들에 비해서 더 막 열세하고 더 다 부서져 막 균열 가고 막 오래된 집이고 제가 태어나 자란 토박이 40년 동안 태어나고 자란 동네고 이 지역 주민인데 힘들어가지고 나라에다가 도움 요청하고 막 좀 뭐 최저시급 뭐지 저소득층으로 해서 인정받아서 좀 도움을 좀 받고 싶은 건데 그 와중에 제가 일자리라도 따로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또 구하게 되면 그때 가서 이거를 중단하면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문턱을 넘어서기 이렇게 힘드냐 막 그렇게 주저주저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 그냥 똑같은 말 한마디도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요.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냥 말을 안 하고 그냥 부채 얘기랑 공시지가가 조금 넘는 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마음이 너무 좀 답답하더라고요. 막 그래서 점주님한테 불쑥 그렇게 또 어제 전화를 좀 하게 됐습니다. 너무 속상해가지고 왜냐면 점주님 제가 근로장려금 아시죠, 점주님 그거? 그거 제가 아는 지인들이랑 저 편의점 알바 일하는 애들 대부분 다 받았거든요. 거기 아는 그 근무자들 제가 아는 애들조차도. 근데 저는 못 받았어요. 왜요? 저 분명히 나오는 거 분명 확실히 얘기 들었거든요. 80 얼마 나온다고? 그 국세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월급이나 시급에서 알바나 일하는 사람들 돈 적게 받으면 주는 거. 근데 그거 왜 미끄러졌는지 아세요, 선생님 그것도? 제가 그거 따져 물어봤거든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집, 자가 때문에. 그거 공시시가. 와, 되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동생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여동생 하는 말이 뭐랬는지 아세요? 우스갯소리로 말했는데 오빠 편의점 알바 지금 계속 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럼 내년에 또 받고 싶으면은 오빠 집 주소 오빠만 따로 자기 집 주소를 하라 이거예요. 자기들은 빚져서 대출 끼고 이제 집을 따로 얻어서 들어간 거니까 나가서 살게 되고 있는 거니까 거기서 사는 걸로 해서 하라고 막. 와, 그러니까 나라가 너무 하가 많이 몰아치는 거죠. 전지 그 뭔지 아세요? 그거 진짜 속상한 거. 그래서 엄마랑 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막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저도 그렇고 막 걱정 아니 걱정만 막 나는 거죠. 왜냐면 저는 솔직히 하는데 생각 나고 한답시고 하는 게 그 유튜브도 그렇고 막 영상 만들고 업로드하고 유튜브 영상하고 업로드하고 컨텐츠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딴 데처럼 하나 올리고 2개 올리고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4-5개씩만 올리고 6개 올릴 때도 막 되게 막 한 4-5개 타이트하게 어머니 여동생 보내드리고 12시 이후부터 저녁 5시인가 6시까지 그렇게 해요. 그리고 새벽에는 이제 업로드 하면서 이제 다음날 할 것도 메모해놓고 한 거를 또 유튜브 할 거 막 컨텐츠를 던진 말대로 막 다양하게 되게 막 편의점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런저런 한 얘기도 하고 막 그렇다고 제가 말주변에 그 좋은 편도 아니지만은 그런 식으로 막 하고는 있거든요. 노력하는 대로 하는 대로 하고 있거든요. 거의 지금 이제 2달여가 다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아침에도 또 어머니가 또 약간 흐름 없는 눈빛으로 잠깐 다른 데 보시면서 약간 잠깐 멍을 약간 때리시더라고요. 약간 걱정도 많으신지 한숨도 가끔 쉬시고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니까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래서 알바몬으로 해가지고 제가 할 줄 아는 게 편의점 일해봤자 그작 해봤자 그 세븐일레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강북 지역 쪽으로 해서 싹 다 훑어봤어요.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아, 없어요, 아예? 아예 없어요. 강북 지역 쪽은. 오히려 강남이나 마포 쪽이나 용인 이런 쪽에는 있어요. 와. 왜 없지? 아유 진짜 이거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버몬 가서 서울 전체에서 강북 지역 쪽으로 하긴 했어요. 근데 싹 없어요. 아예 올라온 거 자체가 없어요. 그게 구인 구직난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강남 쪽에서 또 다시 가야 되는 건가? 넘어가야 되는 건가 또? 그래서 제가 밑에 운전쌤 치고 서울 전체에서 싹 다 훑었거든요. 근데 다 강남 쪽이더라고요. 마포나 용인, 학동도 있고 신사는 아니고 거의 강남 쪽? 되게 교통편이 되게 애매한데? 전철 내리면 바로 위도 아니고 한 10분 도보나 2, 30분 도보나 아니면 건물 앞에 단지 같은데 그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건 뭐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뭐 이렇게 거의 없는 거예요. 코로나 영향도 있긴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지금 아니 자영업자 저희 집 잘안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저희 집 근처 요 위에 저희 집에 가까운데 대부분 CU, GS7이 같이 다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집 바로 위로 올라가는 길 쪽에 세븐이 하나 있어요. 1, 2분 거리에. 근데 거기가 신기한 게 새벽 밤 12시만 되면은 거긴 샤시를 내려요. 원래 편의점은 안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가 원래는 12시, 원래 거기 24시간 하는 거 맞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샤시를 내시더라고요. 그거는 아침 6시쯤에 문을 오픈하시더라고요. 부부가 같이 하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혹시나 몰라서 어제 동사무소 가서 좌절하면서 집에 오는 길에 거기 들러서 음료수 사갖고 가는 길에 여쭤봤어요. 혹시 여기 야간 근무자 혹시 없어서 맨날 샤시 내리시는 거냐 그러니까 아니 요즘 경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야간 근무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내리고 밤 시간만 새벽 시간에만 잠시 장사 안 하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알바는 안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아직은 안 필요하다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아니 그래서 제가 괜찮으시다면 혹시 저를 써줄 수 있냐고 여쭤봤더니 해보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해봤다고 많이 해봤다고 하니까 아직은 생각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좀 집 앞, 진짜 집 바로 코앞이니까 자빠지면 바로 코앞이니까. 그렇죠. 가까운 데 좋긴 좋죠. 그리고 점점도 알다시피 요새 세븐이 또 강북적으로 많이 진출돼 있잖아요. 진짜 집에 저희 동네도 한 두세 개인가 있더라고요 세븐이. 아니 주말도 전혀 없어요? 진짜 전지 제가 거짓말 팩트대로 얘기할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걸 검색을 한 거예요. 그 알바몬에 가가지고 알바몬에 그러니까 정확히 9시 한 10분쯤인가 어머니가 근데 그때 이제 아침 드라마 다 보시고 이제 여동네 이제 가기 전에 좀 잠을 자야겠다 싶어서 이제 방에 들어갔을 당시에 제가 이제 컴퓨터 켜고 새벽에는 이제 유튜브 업로드하고 또 동영상 자료 좀 수집하고 그러고 난 후에 그때 저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알바몬 해서 검색어 해가지고 찾아봤죠. 그 진짜 없어요. 강북 진짜 없어요. CR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진짜 제로 구인구지 하나도 없어요. 하는 데가 해봤자 강남하고 서초구 그리고 마포구 그리고 종로 한두 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나이 제한 있는 거 그거는 상관없이 해도 전화해거나 그렇게 면접 봐도 괜찮겠죠? 아니 몇 군데는 보니까 좀 죄송해요 말건 죄송합니다. 어떤 데는 나이 제한이 35살까지만 된다 그러고 35살 또 그 옆에는 당구장 표시돼 있고 뭐라 써 있냐면은 35살 이후로는 면접 불가 이렇게 써 있는 걸로 대부분 명시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근데 딱 한두 군데는 나이 60세 고령도 가능한 막 이런 것도 써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몇 군데가. 전화로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지금 42인데 면접이라도 뭐 보면 안 되겠냐 물어봐야죠 뭐. 그죠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점주님 말대로 솔직히 이 유튜브로 해서 제가 갑자기 빵 떠서 성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아직은 갖고는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저도 이게 장기적으로 오래 가야 된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점주님 그거 아십니까? 제가 점주님한테 전화한다는 것 때문에 제가 4개월 동안을 수염을 안 깎고 있었어요. 수능 왜안 갈까요?
아휴 뭐 그때 당시나 그때나 체육관에도 뭐 나갈 일도 없고 딱히나 뭐 그 아시죠 그 막 아버지 일도 마음고생한 것도 있었고 막 모르는 게 이제 귀찮아졌다기보다는 귀찮은 감도 있었지만 그 뭐라 죠그 필요를 못 느낀 거예요 제가 그거를. 뭔 말인지 아시죠? 그냥 유튜브에서도 좀 되면 좀 광고 쓰기라도 좀 얼추 벌려서 좀 되면 좀 될 것 같은데 살 만큼은 좀 벌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봐도 좀 게을러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염은 얼마나 길러졌냐면은 저도 이렇게 많이 길러질 줄 몰라서 4개월? 4개월 동안 길렀는데 너무 많이 길러지더라고. 처음에 낯설게 길러지니까 막 입술도 닿고 막 턱 밑도 닿고 막 그래서 좀 그게 불편했는데 점주한테 전화한다고 하니까 또 어제 밤에 처음으로 그거 밀었어요 점주. 매끈하게 미는데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막 가위로 따로 또 잘라야 되더라고요. 면도 컬러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 살아계실 때 면도 해드렸던 면도기가 또 따로 있어가지고 그걸로 또 하려고 했더니 씹혀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제 한 30분 동안 좀 태어나서 면도 그렇게 오래 해보긴 처음 했어요. 30분 동안 점주님한테 전화한다고 뭐 외면상으로 점주님하고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뭐 영상통화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예의는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도 말끔해야 되겠다 싶어서 싹 밀었더니 어머니도 놀라시더라고. 너 왜 갑자기 면도를 밀었냐고 막 그러니까 그렇다고 점주 제가 가끔요 점주한테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은 솔직히 좀 사는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그렇고 집안 지금 분위기도 그렇고 사는 게 좀 저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좀 발버둥을 치고 있고 저도 최선을 다한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부응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그거에 대한 뭐 나라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또 약간 불신 아닌 불신을 갖게끔 이렇게 돼버리니까 솔직히 저는 이런 얘기 솔직히 점주한테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점주한테밖에 이렇게 마음적으로 말할 게 없어다 보니까 약간 극단적인 선택 그런 걸 약간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가끔. 아이, 아직 그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저도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이라고 해부터 점주님하고 그때 편의점 알바할 때 쟤한테 그 여자 걔 김소연? 소연이? 걔랑도 가끔 연락은 하고 지냈거든요. 예. 점주님하고 다음으로 점주님 다음으로 그리고 제가 아는 그 온라인상으로 좀 아는 사람이 한 명 정도 있어서 그 사람하고도 좀 상담을 좀 해봤어요. 그때 그 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생각은 하지 말고 일단은 마음 다시 추스려서 네가 하는 쪽으로 일하는 대로 한번 다시 알아보고 해보거나 아니면은 다시 유튜브도 해가지고 투잡식으로 해서 하던가 하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동료를 좀 해주더라고요. 근데 근데 저는 지금 어차피 편의점 일을 했으니까. 근데 마음이 너무 그리고 속상한 게 네. 답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상황이 종료인도 알다시피 코로나도 문제지만 그것 때문에 더 취업의 문이 더 닫아져 있는 것도 있지만 종님도 알겠지만 저희 나이 때문에 또 많이 그게 막혀보니까 그게 좀 많이 답답하더라고.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한 건데 제가 전님한테 얘기했다시피 제가 전님한테 하루만 더 일 추가하게 해달라 해서 목금토 이렇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더 일하고 할 수 있었던 게 3개월 전에 제가 그때 당시에 면접을 한 네다섯 군데 솔직히 봤어요. 근데도 안 될 정도면은 이게 참 아니 근데 자신감이 많이 그리고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자신감이. 아니 용, 근데 그거는 그리고 지금 또 혹시 공고가 나면은 예. 조금 멀더라도 어차피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죠. 해야죠. 왜냐면 네, 네. 지금 저는 유튜브 해서 얼추 한 좀 잘 좀 잡으면은 조금이라도 좀이라도 수익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제가 뭐 잘못된 생각에 길로 판로에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된 건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거기 그때 11월 이후에 꾸준하게 다시 편의점 알바를 알아보고 해서 이제 일자리를 구해서 이제 일을 했으면은 좀 괜찮지 않았나. 그런 좀 뭐랄까 좀 후회 아닌 후회 같은 약간 그런 생각도 최근에 와서 갑자기 또 들기 시작하더라고. 음, 그래서 너무 어제 같은 경우 더 답답하고 화가 나니까 괜히 또 점님한테도 그냥 전화 잠깐 그렇게 예의 없이 그렇게 했다가 오늘에 겨우 아니야. 시간 내서 짬 내서 점님이랑 이렇게 좀 썰 아니 저 혼자만 또 주장창 얘기만 한 것도 좀 죄송하네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 어머니한테도 응. 얘기를 했는데 점점 얘기 잠깐 전화 한 통화 짧게만 나만 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너무 이거 너무 잘못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왜냐면 아버지 돌아가신 데까지도 그렇게 와주실 정도인데 제가 아는 지인하고 온 다음에 점심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진짜 아 높으신 그래요? 분이하고는 진짜로요. 아. 그렇다고 제가 친구가 많은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구랑 소통하고 얘기 지내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또 여기 동네 음. 토박인데도 불구하고 지인들이 거의 없어요. 다 이사 가거나 다 집 팔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가 대부분 빌라촌으로 다 형성되고는 지금 상황이라서 중간중간에 뭐 알바끼식으로 들어선 데가 많다 보니까 외지인들이 너무 많아서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마음 아프 너무 무거운 얘기만 너무 자꾸 해서 죄송해요. 아니요 잠깐 하소연만 괜찮아요. 하고 해서 아니. 그래도 좀 많이 좀 힘드니까 막 진짜 점점한테 원래 그런 얘기 원래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냥 극단적인 선택은 솔직히 그냥 잠깐 그렇게 잠깐 한번 해본 적은 있어요. 잠깐. 그렇다고 종교적인 힘 제가 뭐 무교입니다 좀 참고로. 근데 가끔 제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그래서 뭐 따로 뭐 불교나 기독교 뭐 믿는 거는 전혀 천주교나 뭐 그런 건 믿는 건 없는데 마음이 약해지니까 어딘가 이렇게 기대고 싶어지는 게 좀 생기잖아요. 사람이 나약해지니까 자신감도 그렇죠. 자꾸 결여되고 그러니까 네. 이러다가 나중에 진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4개월 동안 수영이 길러지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씨 이러다 시키꼬물이 같은 거 되는 거 아니냐 더 뭘 한다고요? 시키꼬물이 같은 거 단절된 아. 삶을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닐까 그때 집에 처박혀가지고 또 안 나가게 되는 건 아닐까 막 그런 불안감도 암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동네 앞산에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바람 좀 잠깐 쐬러 잠깐 동네 배하거나 아니면은 어머니 모시러 가거나 데리고 올 때 항상 픽업하고 올 때는 그나마 바람 좀 쐬고 나갔다 오고 올라갔다 오고 하니까 그나마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4개월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솔직히 어떻게 보면 저도 어떻게 보면 또 백수 백수 생활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좀 제가 참고로 집에 4개월 동안 있으면서요 몸무게가 10kg가 빠졌어요. 뭐 되게 네요. 마음고생을 했다기보다는 입맛이 일단 없고요. 배는 고픈데 배는 꼬록 소리 나오고 배는 고픈데 입맛도 없고 또 막상 먹으려니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두세 끼나 세 끼 다 차려 먹는 것도 너무 죄스러운 거 같고 너무 불효 아닌 불효 같은 느낌 들더라고. 또 더군다나 님들 알다시피 나은 두 살이 나이 많은 두 살이면은 제 나이면 대부분 점님처럼 여동생처럼 뭐 이렇게 가정을 하는 가정을 이루고 있거나 아니면 번듯한 직장을 또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전혀 그러질 못하고 있으니까 불효 아닌 불효를 또 정립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가끔 제가 회의적으로 약간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도대체 내가 살면서 뭘 얼마나 더 잘못을 했길래 어디 실계를 잘못 했길래 왜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지는 걸까? 솔직히 제가 님 동네 주변 가까운데 저기 인력업소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 한번 가볼까도 생각은 해봤어요. 아니 거기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그죠. 근데 네. 막상 42살도 전혀 어떻게 보면 딴 데서 어떤 데서는 알바하기에는 나이는 또 많은 사람을 보이겠지만은 또 일용직이나 아니면 노가다나 뭐 그런 거는 쪽으로 좀 젊은 사람을 볼 수 있으니까 네. 써주진 않을까 싶어서 갈까도 생각을 해보고 몇 번도 고민도 해봤거든요. 근데 님들 알다시피 이게 4개월 동안 올해 이게 방구석 하나 해 박혀서 유튜브 한답시고 녹화 방송하고 난 후에 또 집 밖에도 잘 안 나가고 수염도 잘 안 자르고 막 주변하고 다 이렇게 소통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제일 1순위 많이 오는 게 뭐냐면요 자신감이 많이 결여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성격도 내성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고 제가 편의점 알바 오래 일하면서 좋았던 게 뭐냐면요 성격이 많이 변했거든요. 진짜 활발하게 말도 많이 하게 되고 소통도 하게 되고 인사만 하면 다가 아니잖아요. 그냥 가서 막 손님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니까 저희도 알다시피 제가 수다 지금도 막 이렇게 잘 떨잖아요. 이런 성격이 변할 수 있었던 게 편의점 일하면서 진짜 성격이 많이 변한 거였거든요.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좀 한 1년 동안 좀 그때 당시에도 좀 사회 적응을 잘 못할 때다 보니까 동생이 편의점 알바 오후 근무 일할 때 저를 가로수길 있을 때 거기 야간 근무 해줘가지고 제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말수도 늘고 성격도 많이 활발해지고 헤아려주고 막 그런 걸 잘 할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우 너무. 일단은 이제 네. 코로나 한두 달 지나면 뭐 잠잠해지지 않겠어요? 그때 잠잠해졌으면 되면은, 좋겠습니다. 솔직히 네, 저는. 그때 되면 이제 공고도 좀 뜨고 그럴 것 같은데, 이제 그죠. 뭐 여름도 다가오고 하니까. 아니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네, 도둑질하고 그 편의점 알바 그것도 세번 쪽으로밖에 일을 안 해봤던 사람이라서 네, 그런 거 내세우면서 막 일을 하고 싶은 식으로 이제 하고 싶은데 따로 그게 안 되니까 제가 가끔 동네 편의점 가끔 갈 일이 있어요. 그럼 가면은 담배들이 또 새로 나온 게 또 되게 많아졌더라고. 다양하게. 그 사이에, 예. 음, 그 4개월 사이에 음, 처음 보는 담배들이 너무 많은 거. 전자담배도 세팅 받은 것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 알바하는 애들한테 가끔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담배는 안 피는데 그 왜 물어보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 음, 예. 아, 그러게, 윤호 씨 미안해, 제가 지금 밥 먹을 시간이라 갖고. 아니 괜찮나 저한테 네, 오다가 네. 전준이 안부도 물어봤어야 했는데 사장님은 아유, 선장님은 건강하시죠? 그럼요. 사모님도 괜찮으시고요. 네네. 아, 저는 죄송합니다. 너무 제 얘기만 너무 썰만 풀어서 전주님 얘기도 좀 많이 아니, 들었어야 되는데 괜찮아요. 이 나중에 제가 어떻게 한 번 더 시간 되시거나 되면은 한 번 더 전화를 한 음, 번 더 해서 좀 소통 아닌 소통을 좀 하고 싶네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 너무 구질구질한 구차한 얘기만 너무 해서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아무튼 식사 누님 맛있게 하시고요. 네. 아 누님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괜찮아요. 윤호 씨도, 그리고 전화 네. 받아주시고 제 이야기 거 다 너무 다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네. 알았어요. 뭐,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말고, 네. 한 1, 2개월만 있으면 또 제가 봐서 좋아질 것 같거든요. 일단은 앨범은 네. 가세요. 새로 고침 네. 계속 매일같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아무튼 저님 아무튼 전화 받아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요. 그 네, 사모님이나 가족 아드님 되신 분 네, 건강하시면 바라겠고 일단 사장님이랑 사모님도 그 어르신 어머니 아버님 사장님 사모님이라 제가 부르거든요 사칭을 그래서 아버님한테도 안부 좀 전해주세요. 네네, 그럴게요. 건강하셨으면 바라겠네요. 아무튼 네, 나중에 좋은 소식 있으면 그런 걸로 한번 다시 한번 또 전화나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 아, 간절합니다. 아무튼 네네, 형님 식사 맛있게 네, 하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너무 지금 보니까 저도 시계를 얼핏 보니까 제가 40분 넘게 했네. 1시 해가지고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너무 제 얘기만 해서. 괜찮습니다. 예, 아무튼 전님 이또 안내 근데 문자가 자꾸 오네. 이거 미치겠네. 진짜 안전 안내 문자 하루에 10통 오는 거예요. 지금 또 왔네요. 아무튼 전님 아,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네. 전님이 어떻게 제가 먼저 끊을까요? 아니면 전님이 먼저 끊으실까요? 괜찮, 동시에 끊죠, 뭐. 아니 어르신이니까 어르신이 먼저 끊어야 제가 끊어야죠. 그리고 아, 제가 윗사람으로 모셨던 분인데. 예. 네네, 그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통화해요, 기회 되면. 예, 전님 네, 고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끊을게요. 예, 네, 들어가십시오. 네. 윤호의 초대석. 어찌어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 얘기만 많이 풀게 됐네요. 저희 전 점주님이셨습니다. 신사 본점, 신사역 1번 출구에 있는 그 지점에서 저랑 무려 2년 6개월 동안 동거동락했었던 저희 윗상사분이셨던 점주님이십니다. 이 점주님으로 말로 따지자면요, 저한테 진짜 크나큰 형이자 아버지자 진짜 친구이자 동료이자 윗상사이자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진짜 배려심도 많으시고 이 점주님 같은 경우에는 하도 알바분들한테 하도 많이 채이고 뒤통수 많이 당하고 그러셔서 저희 편의점에 일할 당시에 유일하게 CCTV가 바깥쪽에 6개나 달려있게끔 돼 있었던 구도로 돼 있게끔 해서 일하시다 보니까 저를 처음에 쓰실 때도 저를 못 믿어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점주님한테도 제가 자꾸 점주님 그러는데 제가 윗상사로 모시다 보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시피 저한테 영원한 윗상사분이시죠. 좀 마음에 안 좋은 얘기를 제가 많이 드린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너무 무겁게 해드린 건 아닌가 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반가운 손님이라고 한답시고 제 목소리만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사진대로 진짜 제가 4개월 동안 길렀던 수염이 진짜 이거보다 더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진짜 뭐 야한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그런가. 아무튼 이 덥수랑 수염을 예의상 미리 다 자르고요. 오늘 그 점주님과 이야기 아닌 이야기 썰을 또 풀어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시간이 된다면 윤호의 초대석으로 저랑 편의점 알바 일을 같이 하면서 함께 지냈었던 그 아까 말했던 잠깐 이름 본명이 나왔는데 그 오전 타임으로 일하던 여성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도 거의 6개월에서 1년을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되게 털털하고 되게 쿨한 스타일인데 그분하고 아직까지도 연락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문자를 따로 한번 줘가지고 혹시 시간이 되면은 그 스님하고 또 같이 앞으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무슨 일 하고 있는지 약간 사소하게나마 소소하게나마 이야기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회 초대서 저에게 2년 6개월 동안 저에게 큰 윗상사이자 큰 거목나무가 되어주셨던 점주님과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제가 또 이 전 점주님과 또 연락을 하게 되면요 될 수 있으면 제가 제 이야기 위주로만 하지 말고 점주님하고도 또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봐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윤호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후원도 부탁합니다. 아무튼 점주님 고맙습니다. 제 전화 받아주시고 제 이 속에 있는 마음과 말들 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1시에 무려 전화해서 벌써 45분여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야기가 좀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제 얘기만 한 건 아닌가 하는 마음에 높아심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지금 너무 크고 또 크게 느껴지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